왜 이래요?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태준이가 영미를 붙잡고 소리친다. 내 수천만 원이 든 통장 내역서가 바닥에 흩어져 있다. 그 젊은 아가씨가 내가 딸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차갑게 말한다. 이제 돈 없으면 오지 마세요, 할머니. 딸이라고 부르던 그 입에서 나온 차가운 할머니라는 호칭. 내 심장이 얼어붙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악질 다단계 사기의 실체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범죄의 전말을 담았습니다. 과연 수님 할머니는 이 달콤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조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피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자리에서 천천히 들어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박수님, 올해 75이다. 새벽 5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몸이 아픈 건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지 않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대충 빗으면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 시장은 아직 옛 정취가 남아있다. 콘크리트 바닥이지만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붕은 낡은 함석이다. 비가 오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제법 운치 있다. 내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시장 한복판, 그래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이다. 손님이 반찬이라고 써붙인 간판은 태준이가 몇 년 전에 새로 달아준 거다. 아들 놈이 엄마 이제 좀 그만하시죠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 팔팔하다. 손님들이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나물 맛이 예술이에요.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하다. 예전에는 시장이 북적북적했는데 이제는 대형마트에 밀려서 손님이 뜸하다.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말 상대가 없는 날이 많다. 수연이하고 가끔 수다를 떨지만 그 젊은 친구도 바쁘다. 태준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 와서는 엄마 건강하시죠? 병원 가셨어요? 물어보고 용돈 좀 주고 간다. 고마운 일이지만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다. 며느리는 글쎄다.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문득문득 무서울 때가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맨날 무슨 사건, 사고, 뉴스만 나온다. 어르신들이 사기 당했다. 집에서 쓰러져 계시다가 발견됐다. 그런 소식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불안하다. 건강이 가장 걱정이다. 무릎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안 온다. 병원에 가봐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된다. 혼자 가기가 서먹하고 태준이한테 말하면 또 걱정할까봐. 그런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어머, 누구세요? 저는 최영미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건강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혼자 가게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영미라는 그 아가씨가 내 손을 살짝 잡더니 말한다. 할머니, 혹시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걱정이 많아요. 이상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일까?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건강을 걱정해 준다는 게 그냥 그래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죠, 뭐. 아, 그래도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할머니도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교실 무료라고 한다. 차도 주고 간식도 주고 건강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진짜 공짜예요? 네, 완전 무료예요. 저희는 그냥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혼자 계신 분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찡했다. 맞다. 나는 혼자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영미가 환하게 웃는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시장 옆 공민관으로 오세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나는 첫 번째 함정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젊고 예쁜 아가씨가 나 같은 외로운 할머니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걸.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의 시작이라는 것도.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민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공민관에 들어서니 내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다. 다들 나처럼 혼자 온 모양이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이고 외로워 보인다. 할머니 오셨네요. 영미가 달려와서 내 팔을 잡는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딸처럼. 어머, 이 아가씨가 뭐가 이렇게 반가워하나? 하지만 나쁘지 않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대받아봤나 싶다. 할머니들 어서 앉으세요.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일단 차부터 준다. 꿀물인지 뭔지 달달하니 맛있다. 과자도 주고 김밥도 하나씩 준다.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르신들 건강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걸 해봐요. 영미가 앞에서 박수를 친다. 뒤에는 민지훈이라고 소개한 젊은 남자애가 서 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데 뭔가 불안해 보인다. 자꾸 눈을 피한다. 오늘은 특별히 퀴즈 대회를 준비했어요. 문제를 맞히시는 분들께는 선물도 드려요. 퀴즈 대회? 어릴 때 학교에서 해봤던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에 호기심이 생긴다.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서 김치의 주 재료는 뭘까요? 배추. 강할머니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맞아요. 훌륭해요. 영미가 박수를 치며 강할머니에게 각티슈 한 박스를 준다. 포장도 예쁘고 브랜드도 좋은 것 같다. 두 번째 문제. 몸에 좋다고 알려진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이건 좀 어렵다. 다들 고개를 갸웃거린다. 알리신 정할아버지가 대답한다. 와, 대단하세요. 박수. 정할아버지는 떼수건 3장을 받는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온다. 혈압에 좋은 음식은?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차는? 같은 건강 관련 문제들이다. 나도 두부. 하고 대답해서 바가지를 하나 받았다. 플라스틱이지만 두툼하고 좋다. 집에서 쓰던 게 금이 가 있었는데 잘 됐다.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한방 재료는? 인삼. 여러 명이 동시에 대답한다. 모두 맞아요. 다들 너무 똑똑하세요. 영미가 남은 사람들에게 수세미, 설거지용, 장갑, 행주 등을 나눠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들 기뻐한다. 나도 수세미 2개를 받았는데 꽤 좋은 제품이다. 어르신들 어떠세요? 재미있으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재미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선물을 받아봤나? 그런데 말이에요. 방금 퀴즈에서 나온 인삼, 마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맞다. 그래서 문제도 맞힐 수 있었고.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어떨까요? 농약도 많이 치고 품질도 예전 같지 않고. 그것도 맞는 말이다. 요즘 채소들은 맛도 없고 빨리 상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정말 좋은 것들만 골라서요. 영미가 예쁜 상자를 꺼낸다. 뭔가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게 뭔데요? 옆에 앉은 강할머니가 묻는다. 이것은 깊은 산에서 자란 산삼을 우린 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6년근 홍삼을 농축한 거고요. 이건 깨끗한 바다에서 나온 전복 추출물이에요. 와, 비싼 거 같다. 평소에는 꿈도 못 꿀 그런 것들이다. 할머니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돈을 벌려고 이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혼자 계셨거든요. 아픈데도 병원 가기 싫어하시고 약값 아까워하시고 결국 너무 늦게 발견돼서 영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진짜 눈물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한다고. 마음이 아프다. 나도 태준이한테 짐 되기 싫어서 아픈 걸 숨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맛보기로 드려볼게요. 일주일치만요.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세요. 작은 봉지에 든 가루를 하나씩 준다. 물에 타서 마셔보니 쓰면서도 뭔가 좋은 맛이다. 비싼 맛이다. 어떠세요? 맛이 다르죠? 정말 다르다. 평소에 먹던 비타민이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다. 할머니들, 이런 좋은 걸 오늘 공짜로 드렸지만 사실 이거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예요. 몇십만 원? 그런 걸 공짜로? 하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가씨 정말 착하다.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집에 오는 길에 가방 속 선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각티슈, 바가지, 수세미, 행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따뜻하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기분이다. 그날 밤 영미가 준 건강식품을 물에 타 먹으며 생각한다. 내일도 가보고 싶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외로웠나 싶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영미가 준 가루를 물에 타 먹었더니 정말 몸이 좀 나아진 것 같다. 무릎도 덜 아프고 잠도 좀 잘 온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르긴 하다.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다시 공민관에 갔더니 영미가 반갑게 맞는다. 이번에도 할머니들이 20명 정도 모였다. 지난번에 왔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무릎도 덜 아프고. 강할머니가 먼저 말한다. 맞아요, 맞아. 나도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정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인다. 다들 좋아지셨다니까 저도 기뻐요. 그런데 일주일치는 너무 짧았죠? 맞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아쉽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달치를 준비해 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비싸요. 얼마나? 보통 시중에서는 한 달치에 150만 원 정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어르신들께 특별가로 150만 원? 그건 너무 비싸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50만 원만 받을게요. 50만 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보름치부터 시작하세요. 25만 원이면 돼요. 25만 원. 할 수는 있다. 태준이가 준 용돈도 있고. 저는 해볼게요. 강할머니가 먼저 지갑을 꺼낸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 둘 따라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안 하면 바보 같을 것 같다. 할머니들 정말 감사해요. 이거 드시고 한 달 후에 꼭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 비싼 가루를 먹기 시작했다. 아까우니까 조금씩만 먹었는데 영미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정량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며칠 후 수연이가 내 가게에 들렀다. 할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뭐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운도 좋아 보이고. 무슨 좋은 일 있어? 건강교실 이야기를 했더니 수연이 얼굴이 굳는다. 야, 그거 이상한데? 공짜로 그런 걸 왜 해줘? 착한 사람들이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돈 안 벌려고 한다고? 그럼 뭘로 먹고 살아? 할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특히 외로운 할머니들 상대로. 기분이 나빠진다. 왜 좋은 일에 찬물을 끼얹나? 수연아, 넌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봐. 좋은 사람도 있다고. 좋은 사람? 할머니 정신 차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싸웠다. 수연이는 화를 내며 갔고 나는 억울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나. 다음 날 영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의 좋은 일을 못 보는 사람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친구인데. 진짜 친구라면 할머니 건강해지는 걸 기뻐해야죠. 방해할 게 아니라. 맞는 말이다. 영미가 더 친구 같다. 할머니,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할머니께서 지난달에 드신 건강식품 효과를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네, 저희가 아는 병원이 있어요. 원장님이 한방과 양방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검사비도 저희가 다 대드릴게요. 공짜로 검사까지? 이 사람들은 정말 천사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할머니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 목표니까요.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함정에 빠져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병원 원장이 이들과 한패라는 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국의 어르신들이 속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나는 영미와 함께 병원에 갔다. 건물도 깔끔하고 원장님도 친절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다. 할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어떻게 나왔는데요? 좀 심각하네요. 심장이 쿵 떨어진다. 뭐가 어떻게 심각해요?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간 수치도 높고 당분간 관리를 안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큰일? 무슨 큰일? 그런데 다행히 요즘 드시고 계신 건강식품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걸 계속 드시면서 용량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량을 늘리라고? 지금 드시는 것보다 2배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드시면 좋겠고요. 원장이 다른 제품을 추천한다. 더 비싼 거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영미가 말한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원장님이 추천하신 제품들 특별가로 드릴게요. 특별가라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다. 건강이 제일 아니가. 그날부터 나는 더 비싼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나. 한 달이 더 지났다. 나는 이제 영미를 딸처럼 생각한다. 매일 안부 전화도 하고 건강 상태도 물어본다. 태준이보다 더 자주 연락한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식품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침, 점심, 저녁 거르지 않고.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좀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워. 아, 그건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좋은 신호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그럼 좋은 거네. 하지만 몸은 점점 이상해진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설사도 자주 한다. 영미는 계속 독소 배출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싶다. 더 큰 문제는 돈이다. 매달 100만 원씩 나가니까 통장이 바닥이 보인다. 태준이한테는 말 못하겠고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영미야, 이거 너무 비싸다. 좀 싼 걸로 바꿀 수 없을까? 어머니,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맞다. 원장님이 그랬다. 다른 걸로 바꾸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의미 없어진다고. 그런데 돈이 좀.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할부도 되고 외상도 가능해요.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할부? 외상? 그런 것도 되나? 다른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건강이 먼저죠. 그렇게 나는 빚을 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불어났다. 영미는 계속 조금만 더라고 했다. 어느 날 태준이가 불쑥 찾아왔다. 엄마,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프세요? 아프긴 하다. 요즘 계속 속이 안 좋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가보셨어요? 갔다. 영미가 추천해준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다. 어떻게 나왔는데요? 의사가 꾸준히 관리하라고 해서 건강식품 먹고 있어. 건강식품? 뭐 드세요? 태준이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냥 몸에 좋다는 거. 엄마, 그거 얼마짜리예요? 별로 비싸지 않아. 거짓말이다. 엄청 비싸다. 하지만 태준이가 알면 걱정할까봐. 정말요? 요즘 건강식품 사기가 많다던데. 혹시 누가 권해줬어요? 좋은 사람이야. 영미라고 나보다 건강을 더 걱정해줘. 태준이 얼굴이 더 굳는다. 엄마,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건강교실 이야기를 하니까 태준이가 벌떡 일어난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뭐라고? 사기라니. 엄마, 요즘 그런 수법이 유행이에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상대로 친절하게 대하다가 비싼 건강식품 팔아먹는 거. 기분이 나쁘다. 태준이까지 수연이처럼 말하다니. 태준아, 넌 왜 그렇게 생각해? 영미는 진짜 좋은 애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서 돈을 얼마나 뜯어냈는지 아세요? 뜯어냈다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다. 태준이는 영미에게 속고 있다고 하고 나는 태준이가 내 일에 간섭한다고 화를 냈다. 엄마, 그럼 통장 좀 보여주세요. 왜 통장까지 보려고 해?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통장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간 게 다 보인다. 싫어. 내 돈인데 왜 너한테 보고해야 하나. 태준이는 결국 화를 내며 갔다. 그날 밤 나는 영미에게 전화했다. 영미야, 태준이가 너를 사기꾼이라고 해. 어머니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딸 같은 애를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부터 나와 태준이 사이는 더 멀어졌다. 태준이는 계속 영미를 의심했고 나는 태준이를 원망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나.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기운이 없다. 그래도 영미가 독소 배출 과정이라고 하니까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손님 할머니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몸은 나빠지고 돈은 바닥나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틀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단계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과 관심으로 마음을 사로잡더니 이제는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스님 할머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건강식품을 물에 타 마시고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다. 어지러움이 평소보다 심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렸다. 점심때쯤 나는 쓰러졌다. 깨어보니 병원이었다. 태준이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모셔왔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한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 수치가 너무 높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건강식품도 먹고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건강식품을 드세요? 나는 영미가 준 제품들을 말했다. 이상하네요. 성분표 좀 볼 수 있을까요? 태준이가 가져온 제품들을 보더니 의사 얼굴이 굳는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건강교실에서 추천해줬어요. 환자분 이 제품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요? 성분을 분석해보니 중금속이 검출되고 일부는 의약품 성분이 무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진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내가 먹은 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기보다는 불법 제품이에요. 식약처 허가도 안 받았고 안전성도 검증 안 된 제품들이에요. 태준이가 벌떡 일어난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기라고 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영미가 그럴 리 없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제가 다니던 병원은 뭐예요? 거기서도 이 제품들을 추천했는데 어느 병원이죠? 병원 이름을 말하니까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그 병원. 최근에 보건소에서 조사받고 있는 곳이에요. 허위 진료 의혹 때문에. 허위 진료? 환자분, 혹시 그 병원에서 검사 받으실 때 다른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네, 저 같은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같은 피해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집단 사기 사건 같은데요. 집단 사기? 나는 정말 속은 걸까?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영미에게 전화했다. 영미야, 나 병원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 내가 먹던 건강식품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 그 병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제품은 최고급이에요. 그럼 허위 진료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어머니, 혹시 지금 누가 옆에 있어요? 태준이가 있지. 아,
그렇다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나는 영미와 만났다. 평소와 다르게 영미의 얼굴이 차갑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더 이상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왜? 어머니 아들분이 계속 저희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태준이가 그랬어? 미안해, 영미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밀린 돈도 좀 있잖아요. 밀린 돈? 얼마나 밀렸나?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언제 갚으실 수 있으세요? 2천만 원?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은 빚을? 영미야, 그게 얼마나 되는지 나도 몰랐어. 조금씩 갚으면 안 될까? 영미의 표정이 완전히 돌변한다. 할머니, 저희도 비즈니스예요. 돈 없으면 더 이상 제품도 못 드려요. 뭐라고? 비즈니스. 그동안 좋게 해드렸는데 이제 한계예요. 돈 가져오시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 무슨 말인가? 집이라도 담보로 잡혀야 할 것 같은데요. 집을 담보로?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때 깨달았다. 내가 정말 속았구나. 영미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구나. 영미야, 너는 내가 딸처럼 여겼는데. 딸?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일하는 거예요.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무너진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울었다. 수연이 말이 맞았다. 태준이 말이 맞았다. 나는 바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 저예요. 낯선 남자 목소리다. 문을 열어보니 영미와 함께 다녔던 그 젊은 남자의 지훈이다. 그런데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다. 지훈아, 그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온다.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안 하면 맞고 돈도 못 벌고. 저희 엄마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 저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건강식품도 가짜고 병원도 한패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직접 들으니까 더 충격이다. 그럼 내가 먹은 건 뭐였어? 그냥 밀가루하고 설탕 섞은 거예요. 비타민 좀 넣고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효과도 전혀 없어요. 그럼 왜 내가 아팠지? 그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돈 걱정하시고 가족과 싸우시고. 지훈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다. 이 조직이 전국 각지에서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기도 했다는 것. 할머니, 저 이제 못하겠어요. 양심이 너무 아파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그럼 넌 어떻게 되는데? 처벌받겠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피해 보시면 안 되니까요. 지훈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날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훈이 간 다음 날 나는 태준이에게 전화했다. 태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털어놨다. 영미한테 속았다는 것, 2천만 원 빚을 졌다는 것, 집을 담보로 잡히게 생겼다는 것. 태준이는 말없이 듣더니 한참 후에 말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태준이가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해, 태준아. 내 말을 들을걸?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서부터 가야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 담당 형사가 김형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고 했다. 할머니, 이런 다단계 건강식품 사기가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바보였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교묘해요. 심리적으로 외로운 분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거든요. 김형사가 설명해 준다. 이런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고. 그리고 최근에 한 할머니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는 일까지 생겼다고. 정말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부산에 계시던 분인데 할머니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어요. 사기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받으시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먹먹하다. 나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그런데 할머니,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이 조직에 있던 젊은 남자가 자수를 했어요. 민지훈이라고 하는데 할머니 아세요? 지훈이다. 네, 알아요. 그 친구가 엄청난 정보를 가져왔어요. 조직 내부 자료, 피해자 명단, 가짜 병원과의 연결고리까지 다 있어요. 김 형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놀랍다. 내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통장 잔고, 가족 관계까지 다 정리되어 있다. 나를 타겟으로 삼기 위해 철저히 조사한 것이다. 이 자료만 봐도 조직적인 범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훈 씨가 증언도 해줄 예정이고요. 그 애는 어떻게 되나요? 자수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까 처벌은 받겠지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범죄 예방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며칠 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영미와 황 실장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됐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밝혀졌다. 가짜 병원의 실체도 드러났다. 원장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불법 진료를 하고 있었고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허위 진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허위 진단으로 어르신 한 분이 정말 돌아가셨다는 것도 확인됐다. 대구에 계시던 할머니였는데 가짜 진단서를 받고 충격받으셔서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가족들은 건강식품 때문인지도 모르고 계셨고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살인이다. 태준이가 내 손을 잡는다. 엄마, 정말 위험했어요. 만약 지훈 씨가 양심 고백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맞다. 지훈이 아니었으면 나도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태준아, 지훈이는 어디 있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하지만 곧 나올 거예요. 일주일 후 지훈이를 만났다. 얼굴에 멍은 많이 빠졌지만 아직 기운이 없어 보인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저 때문에 엄마 수술비는 못 마련했고 범죄자가 되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김 형사가 지훈이에게 말한다. 지훈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경찰청에서 이런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 경험자의 증언이 필요한데 참여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속는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잖아요. 지훈이 눈빛이 달라진다.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범죄 전문 수사관이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거고요. 경찰이? 지훈이가?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나를 구해줬듯이 다른 할머니들도 구해줘야지. 그날 지훈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6개월이 지났다. 법정에 섰다. 영미와 황 실장, 가짜 병원 원장까지 모두 재판을 받는다. 나는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께서는 얼마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금전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예요. 어떤 상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가족들을 믿지 않고 사기꾼을 믿었어요. 아들이 걱정해줘도 듣지 않고 친구가 경고해줘도 무시했어요. 그게 가장 후회돼요. 재판장에서 영미를 봤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영미가 일어섰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변명은 안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늦었지만 사과라도 하는군. 황 실장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희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제품도 팔았고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뻔뻔하다. 저런 사람이 진짜 악인이구나. 판결이 나왔다. 황 실장은 징역 7년, 영미는 징역 3년, 가짜 병원 원장은 징역 5년. 그리고 피해 배상도 명령됐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다. 나처럼 속은 분들이
30명도 넘는다. 순임이 할머니 고생 많았어요. 서로 고생했죠.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 다행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런 일 다시 당하면 안 되겠어요. 그날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현명한 할머니 모임이라고 이름도 지었다. 서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상의하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경험을 나눠주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서 태준이와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다 유죄 나왔어. 감옥 갈 거야.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죠. 며느리도 말한다. 요즘 며느리와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이번 일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나 보다. 엄마, 그런데 앞으로는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저희한테 상의하세요. 알았어. 이제는 혼자 결정 안 할게. 그리고 수연이 이모도 자주 만나세요. 진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알았잖아요. 맞다. 수연이한테 사과해야 한다. 다음날 수연이를 만났다. 수연아, 내가 미안해. 내 말이 다 맞았어? 할머니, 이제 와서 뭘? 친구끼리 그런 것도 못해? 고마워, 수연아. 너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앞으로는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왔다. 지훈이다.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얼굴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훈아.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기 사건 전담 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할머니들 같은 분들이 피해 안 보시도록 열심히 하겠어요. 지훈이가 말한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수법만 조금씩 바뀔 뿐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는 건 똑같다고. 할머니, 제가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조심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지훈이와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의심해 보세요. 비싼 건강식품 사기 전에 꼭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거든요.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나와 비슷한 어르신들을 만난다. 혼자 계시고 외로워하시고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내 경험을 나누면서 나 자신도 치유받는 느낌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사기 예방 교육도 한다. 현명한 할머니 모임도 점점 커져서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지훈이는 정말
훌륭한 경찰관이 됐다. 이런 사기 사건을 많이 해결해서 표창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셨는데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지훈아, 우리 서로 도운 거야. 내가 나를 구해줬고, 나도 네가 새 삶을 살도록 도왔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어르신들을 도와요. 그래,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가러 준비하고 있다. 태준이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한다. 며느리는 도시락까지 싸줬다. 가족들이 내일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런 기분이 처음이다. 수연이도 함께 간다. 이제는 둘이서 팀을 이뤄서 교육한다. 수님 마이너스 수연 콤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수님아, 오늘도 힘내자. 응, 오늘도 할머니들 구하러 가자. 그렇다.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가족과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 같은 실수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도.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영미 같은 사기꾼들이 나 같은 할머니들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있다.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 수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안타까웠지만 결국 수님 할머니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우시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처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희망적이었고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노리는 악질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자주 안부를 물어보시고 이상한 일이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